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전에 주석직을 놓고 경쟁했던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커창 총리가 5일 전국 인민대표대, 그러니까 전인대에서 약 54분의 업무 보고를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후임자로는 시진핑 핵심 측근인 리창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 상하이 당석인데요. 이 리창이 13일까지 열리는 양회, 그러니까 전인대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정입이라 그러는데 이 회의에서 지명이 됩니다.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을 비롯한 그의 일파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만은 공무원들과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리커창은 최우선 순위는 발전이고 기본적인 동력은 개혁이고 또 발전과 개혁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그러면서 그가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나려 하자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면서 작별 인사를 전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관리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그가 방문한 현장은 화기애애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그와의 이별을 원하지 않는 듯 보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그가 비록 퇴임하지만 여전히 조직 내에서 좋은 평판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환대를 받는 리커창의 모습에 쌍심지를 둬두고 지켜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 파들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2일 13기 국무원 임직원 전원과 국무원 청사인 중란하이에서 송별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리 총리의 베이징 대학 동기인 변호사 타오징저우의 트위터를 통해 퍼졌습니다. 리 총리는 송별사로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이런 삼국지 연의에서 나오는 제갈량이 했던 말인데요. 유비사후의 8번째 북벌을 앞두고 했던 말인데 이 말을 남겼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리커창의 송별사와 관련 사진들은 중국 내에서 검열로 삭제됐다 그러면서 인터넷 검열로 리커창 관련 영상이 사라지자 중국 인터넷 통제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우회해서 가상 사설망, 그러니까 VPN을 통해서 영상들이 나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일파는 왜 제2인자였던 리커창 이름을 기억해서 지우려 할까요? 한마디로 반시진핑파의 구심점으로 리커창이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5일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들이받은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시 주석 일파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인물로 부각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리커창 총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하게 대항했다 그러면서 그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퍼졌을 때, 그 초기때죠. 이 코로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감염병 권위자 중란산이 TV에 등장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증명됐다, 이렇게 공표한 바 있었는데 이것이 리 총리의 작품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란산의 이 발언은 중국 내에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되는 그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쉬쉬하던 시절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공론하는데 리커창 총리가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사히신문은 리 총리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라고 지시한 사례라 그러면서 진실 추구는 리 총리가 자기 자신에게 요구한 정치 신념처럼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리커창은 또 탈빈곤 사회 실현이라고 주장한 시진핑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이 샤오캉 사회, 그러니까 의식주 걱정 없이 풍족한 사회를 이룩했다라고 거창하게 주장을 했는데 리커창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아직도 6억 명이 월 수입이 1,000위안, 그러니까 한 19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말하는 탈빈곤 사회 도래는 아직 멀었다라고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 팩트를 가지고 시진핑을 아예 뭉개버린 셈이죠. 이런 리커창의 5기에 가까운 소신은 시진핑 일파로 하여금 정치적 동반자에서 배제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중국의 관영 언론들에서는 리커창 이름 지우기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리 총리가 2015년 발표했던 중국 제조 2025 정책은 이후에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2013년 총리에 취임하면서 나왔던 리코노믹스, 그러니까 리커창과 경제학을 합친 리코노믹스도 아예 관영 언론에서 거론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리커창과 거리 두기를 한 시진핑은 원래 행정부의 리커창 총리가 시행해야 될 각종 경제 정책들을 공산당이나 자신의 직속 경제 참모들을 통해서 시행하면서 이 리커창을 아예 무시하는 방식으로 리코노믹스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가 지금과 같이 악화일로를 걷게 된 배경에는 경제통인 리커창 총리를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배제를 하고 시진핑 충성파들로 우격다짐식 정책을 펼친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리 총리는 공산주의 청년당, 그리고 공청단 출신으로 베이징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죠. 역시 이 공청단 출신인 후진타오 전 주석의 총애를 받았고요. 경제통답게 성장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분배를 우선시한 시 주석은 공동부유, 그러니까 다 함께 잘 살자, 이 공동부유를 내서 가지고 기업 활동을 사사건건 규제했고, 이런 시진핑파의 반자본주의적 정책 수행에 리커창 총리가 반대를 하면서 리 총리는 갈수록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배제가 됐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사히 신문은 리 총리는 시진핑 일강체제가 빠지기 쉬운 과신의 함정에 제동을 걸려고 애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던 전인대 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리커창 총리는 그렇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리커창의 마지막 업무 보고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등 이런 시 주석을 14차례나 입에 올리면서 소신 발언을 자제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리커창의 소신이 그대로 묻어나는 쓴소리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 원고를 절반 가까이 줄여가지고 54분간 낭독하는 것으로 임기 10년의 총리직을 마무리했습니다. 32페이지에 이르는 올해 업무보고의 8화를 지난 1년과 총리 두 번째 임기인 지난 5년 업무를 되돌아보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시진핑 일파에 의해서 완전히 묻혀질 가능성이 높은 자신의 경제 관련 업적을 역사에 남기도록 공표한 셈입니다. 이날 리커창의 업무보고 시작은 풍고랑급, 그러니까 높은 바람과 거센 물결, 이 풍고랑급의 국제 환경과 어렵고 힘겨운 국내 개혁 그리고 발전의 임무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리커창은 또 지난 5년은 극도로 평범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이런 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리커창은 특히 중국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 시진핑 3기 출범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공산당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계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여전히 높고 세계 경제와 무역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중국이 직면한 문제로 경제 성장의 기초가 약하고 민간기업, 부동산 시장, 그리고 소규모 금융기관, 지방정부 재정 등이 불안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과학기술 창조력이 아직 약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모두 시진핑의 말들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리커창은 요소요소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를 동원해가지고 이 시진핑 3기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런 상황을 초래한 시 주석에게 화살을 날렸다는 점에서 이 시진핑의 속내는 매우 거북했을 겁니다. 중국은 경제 회복에 집중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인지 양회 때마다 고수하던 양회불루, 그러니까 양회 기간 동안에 맑은 하늘을 보여주는 거, 이거 포기했습니다. 올해 양회가 열린 4일과 5일 베이징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해서 마치 중국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싶었습니다. 어쩌면 베이징 블루로 시진핑의 이미지를 억지로 개선하는 것보다 중국의 현실을 대내외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인 것은 리커창 총리가 2023년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제시한 대목입니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던 작년 그러니까 5.5%보다 더 낮을 뿐더러 경제 성장률 목표를 공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 안팎에서는 또 양회 직전까지도
중국이 작년 12월 코로나 방역을 전면 완화한 만큼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최소한 6%대로 높일 것으로 예상했고 또 국방 예산의 증액도 예상했었는데 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시진핑 주석의 태도는 상당히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날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시 주석은 과거에는 인민 대표들 향해서 손도 흔들고 엷은 미소를 띠기도 했습니다만 이날은 퇴장할 때까지 손을 흔들지도 않았고 시종일관 특유의 무표정한 굳은 얼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명실공히 시진핑 천하가 됐습니다. 시진핑 사단이 사실상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시진핑 천하인 지금이 중국에게는 가장 위기의 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총리로 취임할 리창이 당서기를 맡았던 이 상하이의 경제 성적이 31개 성시 가운데 최악이었다는 점을 아는 중국인들은 그저 걱정스러운 눈길로 시진핑 상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